실제로 인간관계 힘든 분들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사람이 이제 남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나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그러니까 남에 대한 기대치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은 그냥 사실 그냥 돈 벌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왠지 가족 같아야 되고 내가 좀 힘들어하면 그거를 잘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고 또 거기서 진짜 어떤 소울메이트를 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직장 끝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할 마음 맞는 어떤 동료도 뭐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딱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있을수록 실망. 네, 그래서 오히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갖는 것 같고 그냥 일만 난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고 뭐 특히 점심시간에 뭐 회사마다 딱딱 짜여져서 그룹끼리 먹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먹는 분위기면 그때 그룹이 이제 짜지는데 아무도 나한테 밥 먹자 뭐 이런 안 하니까 이 남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또 그렇게 실망하면 상처받는 거고 또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도 또 상처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똑같은 상황에서 머리로는 다 알아요. 뭐 이렇게 나한테 밥 먹으라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게 뭐 꼭 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원래 알던 사람끼리 먹는 게 편하니까. 나는 새로 왔으니까 또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해도 마음으로는 그래도 막 위축되고 막 뭔가 부끄러운 마음 들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싫은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소심하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먼저 차단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 걸어도 이미 말 안 걸게 말 걸었다가 왠지 나를 좀 배척하는 느낌 들까봐 점심시간에도 누가 부를까 말까 괜히 기대하다가 안 부르면 실망하니까 아예 나는 혼자 도시락 싸가지고 혼자 먹는 걸로 이제 컨셉을 가거나 아니면 이거 내 얘긴데 저는 일부러 혼자 먹는 거를 했더니 나중엔 같이 먹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딱 얘기하신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좀 차단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랑 같이 먹고 싶어 해도 그걸 내가 불편해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소외되고 마음으로는 더 섭섭하고 이런 식으로 괜히 악순환. 저 어느 순간이 넘어서니까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쵸. 이미 사람들이 되게 처음에 놀란 거 저는 인터뷰 끝나잖아요. 그 연락 안 해요. 인터뷰 할 때 그냥 하고 끝나고도 왜냐면 사람이 원래 저는 방송을 하려고 유튜브를 하려고 이걸 한 거니까 그쵸. 사람 대할 때도 진짜 막 대면하고 그쵸. 그런 거 되게 못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게 저는 녹화할 때는 직업적으로 이게 훈련이 된 거죠. 원래는 이제 그 방송국 PD를 했었으니까 아예 인격이 다르잖아요. 아나운서 할 때도 이렇게 하고 나 그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쵸.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오해를 굉장히 많이 샀었어요. 저 새끼 싸가지가 없다 막 이런 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저는 오해는 안 했어요. 원래 그런 분인지 딱 알아서. 그때 제가 왜냐면 상담처럼 이제 녹화를 돼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도 막 드리고. 그래서 알았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다른 경제 얘기만 하다 보면 좀 당황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정말 잘 못해요. 그거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성격이 되게 좋아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그게 원래 위축된 영역이었겠죠. 약간 컴플렉스처럼.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단체 생활이 되게 적응이 어렵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근데 이런 면이 처음부터 느껴져서 좋았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 귀찮아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편해요. 되게 깔끔하게 방송만 하고 중간에 연락 안 하다가 또 방송할 일 있으면 또 하고 뭐 아무 문제 없거든요. 방송 때문에 하는 건데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었었어요. 연락하는 명절 때 연락하기. 그래서 명절 때 연락이 온 거구나. 진짜? 이게 안 맞아요. 이 원래 스타일하고 안 맞는 느낌. 원래 명절 때 연락하는 사람들은 막 되게 사교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명절 때만 연락하고 하거든요. 근데 안 그러다가 명절 때만 연락이 뛰고 오는 게 의무적이었구나 약간. 그거를 훈련할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면으로 좀 바꿔보려고. 그래서 뭐 티타임 같은 것도 해보고 이랬는데 노력을 해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어색해. 방송이. 그러니까 나랑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송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어색함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거 하면은 초면이니까 어색하죠라는 게 되는데 초면도 아닌데 어색해. 초면도 아닌데 더 어색해. 그래서 방송이 망했어요, 다. 그래서 채널이 망할 뻔했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그렇게. 겪으셨었구나. 그쵸.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딱 그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뭐 맞는 옷이라는 게 뭐 안 좋은 옷, 좋은 옷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색깔이 다른 거. 근데 우리는 기대치가 막 높아서 요즘 말로 핵인싸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일도 잘하고 이래야만 될 것 같은. 그래야지 직장 생활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진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러니까 막 실망만 하고 맞아요. 자괴감만 가지고 비하만 하고 인간관계 사회생활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연애를 책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미리 준비해봤자 뭐 티타임 가지면 할 말 생각 안 나는데 그리고 내가 준비한 얘기한 딴 얘기로 흘러가면 할 말 없는데. 아, 맞아요. 아무 할 말이 없어. 그게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 좋았냐면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는 이 성격이 좋은 성격이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한테 아무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하실 때는.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 모임에서 도움이 됐었어요. 그쵸. 듣는 입장. 근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냥 막 이러다가 그냥 저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그게 오해가 쌓이는 거. 만날수록 오해가 쌓이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쌓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이 그 경험을 하는 동안에 되게 괴로워요. 불편하고. 불편하고 괴로워서 이 문제의 원인을 나 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면이 있는 거는 못난 거다. 사실은 유튜브는 그냥 일이고 일하면 되는데 오히려 딴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일을 내가 하지 말까 고민까지 되는. 맞아요. 그게 직장인들도 그게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학생분들도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도 학교를 가기 싫어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막 자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뭐 학교 공부하기 싫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핵심은 딱 이거. 친구 사이가 뭔가 맞아. 어색하고 이런 것 때문에 피하려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안 갔더니 편해요. 그럼 이제 계속 안 가고 며칠 안 가다가 이제 일주일만 내가 쉬고 오려고 해서 일주일 딱 하다가 딱 이제 일주일에 가면 더 어색해.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나의 이런 면을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꼬여요. 나 되게 이상한가 봐. 괴로워. 그러면서 위축돼서 처음에 뭐 학교 안 가도 뭐 자기가 또 자기 맞는 일 찾고 또 뭐 공부하고 하면서 또 꿈 찾아가면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난 진짜 이상한 애인가 봐라고 이렇게 확장되는 그 느낌을 안 가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심지어 내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요새 뭐 공무원 시험 준비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학원을 다니고 거기서 스터디 모임도 하잖아요. 거기서 또 꼬이는 거예요. 야, 나 공부는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스터디 모임에서 어색한 거예요. 나는 진짜 아까 처음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또 만남의 시대가 된다. 이게 물론 다 좋은 일인데 다 그게 코로나가 진짜 안 좋은 그런 질병의 그런 거였지만 그때는 누구를 안 만나는 핑계를 저는 진짜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코로나가 되게 중요한 핑계거리가 됐죠. 그래서 뭐 하면 코로나 끝나면 보시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미뤘는데 그걸 하면은 되게 이제는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미팅도 줌으로 하시죠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쵸. 저도 특히나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했으니까 더 편하죠. 줌 미팅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 공간적인 고립에 대한 거는 좀 오히려 없어졌는데 만나는 게 진짜 되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기대치가 높다 이 얘기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괜찮음을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뭐 혼자 살라는 거냐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뭐 학교도 가지 말라는 거냐? 회사도 가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시작은 우선은 시작이 내가 이런 모습 있는 게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책 내는 거예요. 너만 이러는 게 아니다. 진짜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담하면서 느낀 게 다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라는 거예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는 거예요. 시작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는 그래야지만 극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회피 자꾸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 인간관계 막 사교적이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고 뭐 진로 영역을 확장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런 거가 이렇게 점점 제한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제한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공무원 되고 싶은데 스터디를 못해서 공무원 준비를 못해서 공무원이 안 되고 뭐 학교를 못 가서 또 공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직장도 나는 진짜 어떤 꿈이 있으면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계획이 딱 있다. 처음 몇 년은 직장 다녀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되는 게 진짜 안타까운 거여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걸 극복은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내 마음을 우선은 괜찮다로 가야 되는데 괜찮다로 가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대치가 너무 높을 수 있다 내가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그걸 먼저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괜찮다라는 걸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사람이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안테나가 이렇게 가 있잖아요. 뭐 여기서도 지금 이쪽으로도 가 있고 뭐 카메라 쪽으로도 가 있는데 인간관계가 힘들어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 안테나가 남쪽으로만 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나? 저 사람 지금 나 괜찮게 보나? 혹시 어색하다고 보는 건 아닌가? 지금 제가 여기 방송하는데 말 좀 더듬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섬세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배려심도 많을 수 있고 잘만 활용하면. 근데 너무 가 있으면 문제가 나를 향한 안테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안테나가 없을 때는 내가 괜찮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남한테만 가 있으면 이 자존감도 그렇잖아요. 정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괜찮게 보는지 그게 자존감이 괜찮은 건데 남한테만 가 있으면은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약간만 비난해도 약간만 비난까지도 아니도 그냥 칭찬만 안 해도 약간의 어떤 지적도 아니고 사실은 조언만 해도 내가 기분이 팍 상하면서 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쵸. 별 얘기 아닌데 나는 딱 삔또가 상하는 거야. 삔또 상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별 얘기 하는 거 아는데 마음으로는 상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고 저 그거 이거는 좀 약간 맥락이 다른 건데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럴 때 좀 다시 회복하는 방법 있을까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기분이 상하고 상한 것의 끝판왕인 우울증도 기간이 어느 정도 차면 보통 3개월에 6개월 정도 차면 회복돼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삔또 안 맞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걸 막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분이 풀리는 거 막지 않으면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막아요. 어떤 식으로 막냐면은 내 이 기분을 부정해요. 나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삔또 상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삔또 상하는 이런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사회생활 하겠어? 라는 이런 생각이 내가 기분 풀리는 걸 막아요. 나 그런 거 엄청 하는데 그 다음에 억지로 좋아지려고. 그러니까요. 억지 부리면은 막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옛날에 누가 웃으면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요. 그런 잘못된 자기계발서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그게 통하는 분들도 소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게 안 통해요. 저도 막 억지로 웃어봤거든요. 웃으면은 더 경련이 일어나.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더라고 진짜로. 경련이 일어나서 더 어색하고 그거 들킬까봐 또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마스크가 이제 사실 그 경련을 좀 가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마스크가 풀리면은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내가 막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기분이 상하면 상한 거다. 감정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동물적인 영역이다. 감정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결국 동물적인 본능이어서 뭐 공포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살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거에서 확장돼 가지고 뭐 공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식욕도 있고 다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건데 욕구와 감정 이런 거는 내가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걸 인정해야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되게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감정 조절을 못하고 식욕 조절 못해서 폭식하는 사람이 있다 네. 치고 뭐 어떤 음주 조절 못하거나 네. 뭐 요즘에 많잖아요. 쇼핑 중독, 뭐 중독.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해? 라는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가 되면은 나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런 자신감이 없어지면은 그거 자체가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주고 네.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어쨌든 그걸 극복하려면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힘이 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하다 보면 결국에 뭐 번아웃 되고 뭐 우울증 되고 그러면 뭐 점점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관점이 진짜 모든 것의 근원이고 뭐 인간관계에도 물론 근원이 된다. 심지어 업무에도 근원이 된다. 네.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직장에서도 에너지가 일하는 데만 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일은 하면서도 한 안테나는 저쪽으로 했어요. 지금 상사 나를 평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사실 상사가 나의 이 결과물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눈치가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못했나? 아, 상사 나 안 좋게 보나? 승진 못하면 어떡하지? 다음엔 더 준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안테나가 있으면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상사뿐만이 아니라 동료들끼리 저기서 떠들고 있어요. 아, 나도 저기 속하고 싶은데 난 왜 안 부르지? 커피 타임 난 왜 안 부르지? 이런 생각하느라고 에너지 줄줄 세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얘기를 안 할 뿐. 왜냐면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 악순환의 굴레에서 한 번 빠지고 거기서 계속 점점 이렇게 갯벌에 빠지듯이 계속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안테나가 남쪽이 아니라 나 쪽으로 오는 걸 자꾸 연습해야 된다. 지금 나는 기분이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 예를 들면 뭐 짜증난다. 또는 뭐 쪽팔리다. 이거는 뭐 어떤 정제된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욕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초점을 나한테 자꾸 가져와야지 이게 오히려 회복될 기미가 생겨요. 근데 초점을 남한테 가면은 나한테는 자꾸 비압밖에 올 게 없어요. 그럼 인간관계라는 거는 결국에 관계에서 오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서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게 너무 많죠. 인간관계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남은 반 영역밖에 안 되고 내가 반 영역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남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여기에만 뭐 100%의 신경을 쓰죠. 그럴수록 나에 대한 신경은 0%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균형을 쫙 가져와서 나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가 그러다가 내가 무슨 어떤 사회성 너무 떨어지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로 배려를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안테나가 남한테 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와도 중간도 안 될 거예요. 다 가져와도 돼요. 다 가져와도 중간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나죠. 제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되게 걱정되거든요. 그것도 진짜 중요한 얘기 잘하셨는데 남한테 배려하는 게 지금 엔터네가 많이 가 있는 게 나의 성향 기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자라면서 교육받고 뭔가 훈련받고 이렇게 나의 환경적으로 그렇게 적응된 성격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남은 배려해야 된다. 이런 교육 많이 받고 너만 알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런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내가 안테나가 남한테 가 있어야지만 정상. 잠깐이라도 나를 뭔가 챙기거나 남을 신경 안 쓰는 건 비정상.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베이스에 굳어져 있어서 용납이 안 돼요. 나 쪽으로 가져오는 게. 그래서 괴롭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기적인 모습. 약간만 보이고 있으면은 사실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주의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걸 수도 있는데 거기에 확 하면서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비난을 해요. 왜 비난을 했어요? 비난하면은 나는 안 그런 사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나는 남을 향한 사람으로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 방에 계속 그 방향이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딱 그거예요. 사실은 균형이 중요한데 나도 알고 모르게 많이 쏠려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랑 반대되는 사람이 사실은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 있는데 사실은 부러우면 지는 거 아니에요. 부러운지 내가 모르는 게 지고 있는 거고 나 사실 부러워.
나도 내 쪽으로 좀 관심 가지고 싶고 나도 내가 내 거 챙기고 살고 싶어. 아, 그 화나는 감정이 부러움에서 그것 때문에. 오는 거구나. 근데 난 그러지 못해. 성격적으로도 못하고 환경적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고 막 혼났어. 이런 사람 많아요. 혼나는 사람. 가정교육이. 저도 혼났죠. 옛날에 그런 게 또 유기적으로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막 억압돼 있다가 그런 사람 보면 터지는 거고.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저의 과거도 많이 거슬러 보고 또 개개인의 깊은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아까 얘기한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이거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인정을 못 하겠어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을 밝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그런 영역들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색함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낯가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음으로 시작해야지 그게 적응되고 자꾸 부딪혀서 훈련되지 이상해로 시작하면은 계속 회피되다가 더 몰입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해야 돼요를 뭐 약을 먹으면 낫나? 자꾸 물어보는데 진짜 심한 분들은 약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회피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회피성 성격이라고 있어요. 이 불안이 너무 커서 사회 불안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불안이 너무 커서 초면이나 뭔가 어색한 상황에서 얼굴 빨개지고 목소리 떨리고 남이 막 들킬까봐 불안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정도면 우선은 불안을 좀 낮춰서라도 괜찮음을 경험한 다음에 부딪히는 훈련하면 이제 해결되는 거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다 안테나가 남한테가 있어. 안테나가 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관심의 초점이 남한테가 있다. 나한테 가져오는 걸 해야 나한테 된다. 가져와야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항상 집중을 나한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나한테 집중할 게 뭐가 있냐. 그냥 나는 난데. 난 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집중 못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게 감정이에요. 생각은 좀 많이 집중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게 크게 생각 아니면 감정인데 감정이 없어요. 감정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원초적인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거. 지금 어색하다. 또는 뭐 불편하다. 짜증난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머리가 하얗다. 불안하다. 그리고 또 이런 내가 싫다. 또 저 사람 자꾸 나 지금 불편한데 더 불편하게 해서 싫다. 빨리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내가 지금 뭔가 소심한 사람이고 내가 이상한 사람에서 떠오르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야라는 딱 그거에 가둬두면 인식이 안 돼요. 아예 이 벽 아래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 이런 척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아가 약간 붕괴되는 듯이 자기 감정도 모르면서 살다 보니까 딱 막상 부딪히면은 더 어색하고 감정이 쌓였다가 또 오히려 뭔가 촉발되는 게 있으면 막 빵 터져가지고 막 충동적인 행동하고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임을 그러니까 괜찮음을 그럴 수도 있음을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임을 나도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행동이 괜찮아지고 난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괜찮아. 완벽한 쪽으로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빵 터져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 되고 그러면은 돌아서면 더 자괴감 느끼죠. 내가 추구하던 모습이랑 반대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척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척하지 않는 게 진짜 큰 힘이에요. 척하지 않아야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척하는 것 때문에 정말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 못하는 분들을 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척하는 것도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면들을 수용 못하니까 인정 못하니까 다 부정하니까 안 그런 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기의 감정에 집중하고 그런 대화를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우리도 뭐 유튜브 할 때도 감정 대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없죠. 감정 대화. 감정 대화라는 거가 저 살면서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해야 되고 감정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문화도 안 돼 있죠. 실제로 부부 치료하거나 가족 치료할 때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상담가가 그 감정 대화 하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감정 대화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랑 반대인 거예요. 보통 이제 부부 관계라고 쳐요. 그러면 보통 부부 관계 뭔가 핀도가 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 명절 이후에 보통 그런 게 많죠. 그렇죠. 뭐 시댁에 갔다 왔는데 예, 뭐 시누이가 나한테 한마디 한 게 난 마음 상했다. 상할 수 있지. 그런 얘기를 만약에 제가 와이프인데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예? 저한테 제가 이제 아내인데 시누이가 뭐 이래가지고 나 되게 짜증났어. 저 여동생이. 그런 얘기 왜 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우리 여동생 없을 때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딱 판단해가지고 딱 결정 내버리거나. 그죠. 아니면은 그래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생각에는 자기가 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좀 왜곡한 것 같고 내 동생 원래 성격이 좀 말을 좀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근데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막 변호를 하려고 그렇게도 하거나. 하죠. 근데 이건 다 판단인 거예요. 판단. 내가 판단해 줄게. 그거는 이쪽이야. 내가 판단해 줄게. 앞으로는 안 가면 돼.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감정이 상했다.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은 별거 없어요. 딴 거 다 빼고 감정에 집중해서 감정이 그런 말 들어가지고 기분이 별로였겠다. 기분이 어땠어? 그럼 이렇게 물어봐줘야 돼. 기분이 어땠냐? 그러면은 짜증났어. 또는 뭐 정말 친한 사이라면 뭐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순화해서 말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신우이랑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어땠어? 짜증났어. 그 다음에 할 얘기 없을 것 같잖아요. 할 얘기 많아요. 분명히 이 감정을 얘기하다 보면 또 생각나거든요. 이 똑같은 감정을 예전에 느낀 거. 사실은. 예전에 이랬을 때도 내가 마음이 좀 상했었어. 그때도 사실 상견례 때도 옆에서 그런 얘기 하던데. 왜 그런 얘기를 했나 몰라. 나는 좀 그랬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막 변호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구나. 그때 무슨 얘기가 그렇게 그 얘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걸렸어. 그러면 이 얘기 또 얘기하고 그래서 또 상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 하는 게 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자기 감정 얘기하다가 자기 감정을 아예 확실시해서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근데 감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은 오히려 얘기해야지만 풀려요. 해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감정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게 놓쳤다는 거. 시간 낭비로 느껴지니까. 그게 진짜 근데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시간 효율적인 대화인 거예요. 실제로 상담 때도 감정만 들어주고 지금 뭐 인간관계 힘든 분들도 자존감 낮은 분들도 감정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그게 쌓이다 보면은 안테나가 점점 나 쪽으로 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감정 느껴. 처음에는 이런 감정은 어떻게 해야지 인식할 수 있냐면 누군가한테 표현해야지 인식되고 표현하고 그 사람이 내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해줘야지 내 감정이 점점점 확신이 생겨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도 하고 뭐 부부 사이에서도 하고 그래야지 평상시에 대화 안 할 때도 안테나가 나 쪽으로 계속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오히려 행동으로 감정에 의한 감정 노동, 감정 소모가 줄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번아웃, 우울증이 사실은 뭐 일을 많이 해서 올 것 같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감정의 낭비 때문에 기인되는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제목이 이거잖아요. 힘들어도 사람한테 기대지 마라. 그러면은 힘들 때 뭐에 기대라는 건가요? 뭐 내 통장 잔고에 기대? 잔고가 있으면 기대도 좋은데 저는 잔고가 없기 때문에 딴 얘기를 아니 고양이한테 기대던지. 고양이 열심히 키우시더라고요. 뭐 고양이한테 기대는 것도 고양이가 커졌더라고요. 엄청 빨리 크는데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지만 크잖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욕구는 본능이에요. 의존 욕구라고 있어요. 아기 처음에 태어났을 때 딱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빠로서. 사람이라는 게 진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안 먹이고 안 재면 바로 죽어버리는 존재구나. 그죠. 그래서 열심히 키우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 크면서도 신체적으로는 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도 정서적인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연애도 하는 거고 결혼도 하는 거고. 정서적 의존 관계. 친구도 맺는 거고. 이런 욕구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탈이 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제목 보고 의아해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가 사람끼리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위로해주는 분위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사람한테 기대지 말라고 이렇게 차갑게 구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너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양면이 있거든요. 사람의 본능은 한쪽은 의존 욕구,
친밀감, 유대감 욕구가 있지만 네. 그거와 상반된 무슨 욕구가 있냐면은 나 혼자 있고 싶은 자유의 욕구, 독립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배반적이어서 네. 한쪽이 되면은 한쪽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연애 때 딱 그렇잖아요. 네. 연애할 때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가지고 연애를 하면은 구속돼가지고 네. 혼자 시간 못 하고 친구 못 만나고 그러면 또 맞아. 헤어지고 그럼 혼자 다시 좋은데 또 외롭고 왔다 네. 갔다 왔다 갔다 네. 하는 그게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포커스가 남한테 가 있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 인간관계 힘든 분들의 공통점 세 번째는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길 바래요. 안테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네. 지금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는 보편적으로 1대2 대 7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나한테 관심 없고 나를 좋아 10명 중에 7명이 나한테 관심 없다. 무관심이고 예. 2명은 날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네. 그걸 인정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인정을 못해서 왜 2명은 날 싫어하는 거야. 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꾸 나 싫어하는 사람 누군가 찾고 그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은 뭐가 되겠어요? 호구되는 행동이에요. 네. 잘 보이고 자꾸 선물 보내고 뭐 이렇게 바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 싫어하는 2명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이혼만 하다가 네. 결정적인 순간에 날 버리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내가 의지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어서 케미가 맞고 안 맞고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짝이 있어요. 근데 나는 왠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꼬이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거를 못 받아들일까요? 나를 싫어하는 거. 한 명이라도 있는 걸. 우리 조직에 한 명이라도 있는 걸 못 받아들여요. 나머지가 다 무관심하거나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 진짜 많은 경우에 그게 있어요. 저 한 명이 나 없을 때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해서 다 물들여서 결국에는 나를 다 싫어하게 만들어서 나는 외톨이가 돼서 네. 나를 버리고 나는 떠나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건 심리적인 되게 깊이 있는 얘기인데 유기불안 근본적인 유기불안 내가 뭔가 나를 지켜줄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느낌으로 또 거슬러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집중하다 보면 있는 거라서 이런 걸 탐구하는 연습을 사실은 해야 돼요. 스스로를. 네,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뭐 심리서가 되기도 하고 강의가 되기도 하지만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얘기하는 거. 감정 대화하는 거. 감정 대화. 돈 주고 상담하는 것도 사실은 감정 대화하기 위해서 그 비싼 돈 주고 시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감정 대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해봐야지만 늘어요. 근데 그게 뭐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시간이 어디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해서 내 감정을 잘 해소해야지만 에너지 줄줄 새는 게 줄기 때문에 내가 할 일에 오히려 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네네. 그거에다 신경 쓰느라고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해결함으로써 더 효율로 간다. 네, 운동이랑 비슷해요. 신체적인 운동이 딱 그거잖아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운동하면 에너지 새니까 운동 안 하면 안 돼. 저 그런 생각 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운동하고 난 피곤하니까. 근데 그건 일시적인 느낌이지 이게 조금만 적응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체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집중도 더 잘 된다는 거를 경험해보면 알듯이 심리적인 에너지도 내가 감정에 집중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 이거 운동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상담하는 거는 운동할 때 그 PT 트레이너랑 PT 하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나중에 혼자서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자기한테 집중하는 연습해서 해야지만 오히려 효율이 올라간다. 근데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학생들을 봐도 인싸 아싸 이 대화 자체,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런 편견 고정관념 외향적인 건 좋은 거, 내향적인 건 나쁜 거랑 고정관념 자꾸 심어주는 거고 MBTI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도 뭐 ENFP 이런 거 되게 핵인싸 좋은 성격처럼 E 돼 있고 I 쪽으로 가면은 뭔가가 찐따 느낌으로 이런 뭐 나쁜 성격인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반대되는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위로가 안 될 때 진짜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계 심리학 책, 힘들어도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정우열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책에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의 인간관계 특강이 아닌가, 이 책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 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처음에 드린 얘기가 딱 그건데요. 네.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결코 비하하지 말자. 네. 괜찮다. 내가 괜찮음을 느껴야지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괜찮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다. 뭐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엄격한 잣대를 엄격한 잣대. 들이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